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그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철학과 신념을 얘기해 주시기 철도나 바랍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이 길, 철도, 도로, 항공, 또 집, 주택, 또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 부서인데, 이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공공성 강화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큰 소리로 먼저 외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결혼하고 11년 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아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 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 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이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이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이제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이제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이제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이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얘기인데요. 건설업자의 입장이 봤을 때는 금융 부담을 구업주가 온전히 먼저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선분양 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77년도 40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70%대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 3천만 원짜리를 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폐지합니다. 2007년부터 12년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어요. 이 5년 동안.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0년 IMF부터 2006년 7년 수직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제 잡혔어요. 그러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또 급등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의 눈물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꿈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요. 자, 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네. 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구현해낼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공공택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공사, SH공사는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하는데 국토부사나 LH공사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법원이 10차례 판결했어요.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자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네, 박찬호 의원님, 네, 질의하시죠.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땅, 그러니까 토지, 이 길, 철도, 도로, 항공, 또 집, 주택, 또 물, 수자원 이런 공공재를 관리하는 그런 아주 핵심 부서인데 이 공공성 강화가 김현미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공공성 강화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큰 소리로 먼저 외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겸손한 태도는 좋습니다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인사말에서 무수한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 말이 가슴에 닿았는데요. 우리 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결혼하고 11년 만에 1만 원짜리를 선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을 다 지어놓고 파는 것이 정상적인 제도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 국토위에 후분양제 입법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전임 장관은 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을 취해왔어요.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념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것인데요. IMF 직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불평등 양극화의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2006년 참여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네, 다음은 네, 정동영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미 장관 임명 이유는 국토교통부를 개혁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그 정책 기조는 4대강을 파헤치고 철도를 민영화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그런 정책 기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본인의 철학과 신념을 얘기해 주시기 철도나 바랍니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공공성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민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10년이 아니라 아마 결혼하면 50년을 걸려도 아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최근에 어제 오늘 국토부, 국세청 또 시청, 구청 합동 단속반이 지금 서울, 부산, 세종 그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떴다방 단속이나 분양권 전매 단속, 규제 이런 것만으로는 이 부동산 과열 그리고 주택 부채 급증 뭐 이런 근본적 처방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이 제도 개선을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참여정부 때 그때 이제 정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지시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된 적이 있어요. 잠깐 이제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나서 분양을 시작하는 주택 후분양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사가 80% 이루어져야 분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국토부가 단계적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분양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돈이 없는 소비자들이 이제 집단 대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건설업자 입장에 그것은 봤을 박근혜 때는 정부가 했던 예, 얘기인데요. 그리고 건설업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금융 부담을 기업주가 온전히 먼저 따놔야 된다는 그런 선분양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예, 77년도 40년 전에 주택 보급률이 70%대 주택 공급은 늘려야 되겠고 그래서 소비자의 호주머니의 돈을 빌려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고 자동차 2, 3천만